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통령 부인. 지금 이 시각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11분 정도 늦게 도착했고 포토라인에 서서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해서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특검은 진술 거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의 당사자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도 사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광화문 특검 사무실 12층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하여 11시 59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하였고 방금 전인 오후 2시 39분에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3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후 3시 10분경에 다시 조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준비해온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우선은 저녁 식사도 준비해왔다는 게 특검의 설명인데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헌정사상 초유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국민을 향해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외신들도 이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전 대통령의 돌연, 졸속 권력 장악 시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이 부인에 대한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사실로 향하며 김건희 씨가 남긴 한마디. 자꾸만 곱씹게 되는 건 왜일까요? 네, 대한민국 현대사의 또 하나의 남을 장면이 아닐까 싶은 그런 장면이 오늘 오전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네 분께 먼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의 소환 장면 어떤 걸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지 또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 김건희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로 마무리되는 짧은 3년이었는데 드디어 지난 3년에 대한민국의 후퇴를 정죄받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제대로 된 소환 조사 그리고 정말 국민의 한 명으로서의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오늘의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정말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직이지만 영부인이 저렇게 공개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씁쓸합니다.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특검 수사에서 그리고 특검 수사를 취재하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해명을 통해서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성시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길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좀 기시감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학력, 경력 위조건이 혐의가 좀 짙어지자 대국민 간담회 여론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비슷한 표정과 말투로 뭔가 저런 측은지심을 유발하기 위한 저런 행동들, 비슷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국민들이 속았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2021년에 그 이후에 드러난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뻔뻔하고 평소의 말투와 다른 말투를 그때 보였는지를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을 보고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영 의원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지만 과거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배우자였지 않습니까? 그저 송구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럼 좀 자세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피의자로서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 이게 뒷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준비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의적인 뜻이 있죠. 뭐 표면적으로는 매우 겸손한 표현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면에는 저같이 아무런 공적인 책임도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감히 개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개입을 했다라 하더라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부의제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그 현장에서의 극우 지지자들에게 나름의 어필을 하는 또 여론전의 일부의 그런 수사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우리가 많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정황들과 노출이 나오긴 했는데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지시하는 그런 모습과는 예. 완전히 180도 다른 오늘의 또 다시 한 번의 반전의 모습을 보이지만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하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무래도 심력 끼쳐 죄송하다 그 얘기에 어떤 방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봤을 때 특검도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어떤 혐의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어떤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설명과 해명이 좀 묻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 조사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기자들 질문이 더 있긴 있었습니다. 계속 따라가서 질문을 했는데요. 다른 질문에는 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시윤 의원님, 예. 다른 질문에는 다 답변을 안 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모두 답변을 했어야 하는 게 김건희 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뭐 수사 받으러 들어가서는 저는 관련된 질문을 받겠죠. 예. 거기서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사실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의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그거는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시절에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시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 일대의 혐의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질문들처럼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수많은 의혹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저는 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들어가서는 지금 특검에 들어가서는 아마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전 저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인영 위원님.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어요. 통상적으로 저에게 피의자들이 검찰이나 출석을 할 때 정해진 말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저기서 길게 해봤자 앞으로 장기간 있을 수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요. 저도 김건희 여사가 수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했는 말에 대해서는 판단은 국민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호칭이 김건희 여사였지만 지금 호칭은 피의자로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 호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오후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씨의 그 진술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있다. 버티기에 들어간 남편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출석도 지각은 했지만 아무튼 했고요. 그리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좀 협조를 하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까요?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는 게 있어 사실상 예.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는 무혐의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 처음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특검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게 그리고 예.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실을 알고 있는 거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6가지 혐의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내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네. 본인이 이 혐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라고 하더라도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상황 지켜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10시 11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11분 지각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물론 사전에 특검과 조율이 됐다면 조금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공식적인 확인은 없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왜 지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국민과의 약속이고 언론과의 약속이죠. 예. 10시에 소환 조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진치고 기다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을 쓰는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면서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 대해서 처음 소환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나오지는 못할 망정 그것도 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뭐 교통체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 받을 때 9시에는 못 나온다. 10시로 맞춰라. 그리고서는 9시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 1분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검찰과의 나름의 기싸움 그리고 특검에서의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밀리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의 하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성실하게 시간에 맞춰서 오히려 조금 일찍 나왔다면 국민들이 조금은 바라보는 시각이 모르겠습니다.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 11분을 지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조사는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1분에 도착해서요. 티타임 없이 바로 10분여 뒤에 오전 10시 23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김건희 씨 측이 뭐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예전에 입장을 전달했었는데 그게 지켜질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까요? 수사는 저는 계속 특검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물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나누어서 조사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언론의 관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더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흔히 말해서 국민적 법 정서와 네. 실제로 피의자가 누릴 수 있는 방어적 권리에는 어찌 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법적 방어 논리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법적 권리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 법 정서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좀 더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 더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후 6시에 조사가 종료가 된다면 저희가 이가역 라이브 이 방송 중에도 조사 종료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오후 6시에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특검 측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2층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승강기를 통해서 12층 조사실로 올라갔고요. 지금 이 시각까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도 평소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되고 촬영도 전혀 할 수 없는데 오늘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 측에서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승강기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모두 촬영을 허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라이브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측이 직접 저녁 도시락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특검이 설명을 했는데 뭐 의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것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는 보통은 피의자 조사 받으면 특검에 이렇게 조사 받으면서 시켜주는 그런 식단들을 예. 그대로 제공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짜장면이나 아니면 설렁탕이든 아니면 도시락이든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리고 그게 기사화되기도 하죠. 예, 그렇죠. 어떤 메뉴를 어떻게 먹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본인의 그런 식단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소화 장애나 아니면 뭐 체중 감소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식단
식단에 대해서만 뭔가 뭐 먹을 수 있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중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은 오늘의 특검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서는 예. 준비를 탄탄하게 해온 거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그런 단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녁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설명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조사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시윤 의원님, 예. 그러면 일단 오늘 몇 시에 끝나건 오늘 이후에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일단 오늘 다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추가 조사는 뭐 100%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냥 다만 이제 오늘 조사에 특검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아마 16개 혐의 중에 일단은 5개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5개에 대한 혐의를 다 조사를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오늘 조사에서의 특검의 목표는 저는 구속영장의 요건을 갖추는 것, 구속영장의 요인을 뭔가 끌어내는 것, 그 답변을 끌어내는 것에 저는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후에 저는 그 2차 소환 조사가 있기 전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지금 그 관련된 피의자, 혐의자들의 진술과 김건희 씨의 진술의 다른 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가 이것 봐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 지금 사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증거인멸 시도는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지금 해외로 가 있는 상황이고 삼부토건의 실제 실세인 이기훈 부회장도 지금 잠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특검은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는 전 저녁 도시락을 갖고 온 것도 예. 아마도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저녁 조사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를 구속하려고 하느냐라는 논리를 갖추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최대한 구속을 안 당하려고 하고 있고 특검은 최대한 빠르게 구속을 해서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오늘 첫날 조사에서 두 양측의 그런 것이 좀 팽팽하게 기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지금 조사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과연 어떤 의혹부터 김건희 씨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것인가? 아마 오늘 오전쯤에는 먼저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수사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언론의 관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조사를 잘 해왔고 예.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은 다 그려봤는데 네.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 마지막 활용 점점을 찍을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부터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도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가름말을 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검에서 재수사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게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 증권사의 어떤 직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수백 개의 음성 파일이 녹취가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까지 주가 조작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계좌가 이용됐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계좌, 본인의 계좌가 동원되는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그 녹취 내용을 보면 그 직원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계좌가 뭔가 이용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긴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특검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예. 저는 다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검찰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 검찰도 그렇고 당연히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증권사의 직원과의 어떤 전화 통화가 있다면 그 통화에 대한 어떤 기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조사의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뒤늦게 이렇게 재수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돼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효영 의원님. 비교적 관련자 진술도 다 확보가 됐고 소환도 됐고 신병이 확보된
그런 큰 건부터 착착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키맨이었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티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각이 됐고 오늘 김건희 그 진술만 마지막으로 조각이 되면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무혐의 됐던 것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맞춰졌다라는 면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는 오늘 조사에서 상당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될 거라는 보도가 있고 예. 특히나 지금 한문혁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이 금융범죄 수사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에 대한 그런 공천 비리 수사, 그다음에 검진법사 그리고 통일교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목걸이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할 것인데요. 네. 지금 상당 부분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내에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호칭도 피의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설명이 있는데요. 김은영 위원님, 김건희 씨가 왜 영상 녹화에는 동의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수사기관은 재량으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자신이 진술한 사안과 검찰 조서에서 만약에 다를 경우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용으로 녹화를 하는 거지 예. 절대로 뭐 검찰 측이나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해서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피해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구했을 거고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조서를 동의하지 않았단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앞으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돼 있습니다. 조서 열람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마 조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 열람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본인의 조서가 굳이 영상을 녹화해서 진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을 만큼 조사를 하겠다, 꼼꼼히 검토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 혹여나 오후 6시에 뭐 조사 종료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조서 열람이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와서 귀가하는 장면을 보는 시각은 또 달리 계산을 또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5일 만에 김건희 씨를 직접 공개 소환 조사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건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간 예상의 영역입니다만 오늘 조사 이후에 곧장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구속 영장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받게 한다, 재판을 받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혐의 입증에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까지 확보한 어떤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춘 의원님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중대성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저는 가장 큰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봤듯이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결정적 계기는 증거인멸의 염려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압박, 회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을 경우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줄 수 있다. 그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증거인멸을 해왔습니다. 저는 김혜성 씨의 출국, 이기훈 부회장의 잠적 이거 다 증거인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관련 혐의자들과 김건희 씨의 답변이 다른 것들을 이끌어낸다면은 충분히 김건희 씨가 밖에 있다면 이거 봐라. 이거는 밖에 있는 혐의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전 그 포인트 하나로 이번 주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요. 저희 JTBC 법조팀이 취재한 내용이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빠르면 내일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될 것으로 취재가 됐고요. 현재 김건희 씨가 주요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물증이 특검이 상당히 확보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를 제시해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조사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법조팀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김윤영 위원께 듣고 백다혜 앵커에게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구치소에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내일이 기한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오늘 브리핑 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체포영장 재집행 예정이냐 했더니 특검에서 조만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내일 오전에 끌어낼 그런 행동도 보일 거라 보십니까? 저는 내일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않을 합니다. 거다. 예.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수사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언론에 많은 브리핑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의 진척을 더 중요시 여기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김건희 특검이 보이는 모습은 수사 진실 규명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더 집중할 거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JTBC 법조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주요한 근거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상황은 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도 계속 속보가 있으면 전해드리기로 하고 백다혜 앵커에게 다음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며 지시하셨습니다. 어제 문제의 사진이 보도됐고 오후 3시 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했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춘석 의원의 사과가 나왔고 어젯밤 이 의원은 결국 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은 일파만파. 결국 하루 만에 당과 대통령실이 모두 엄정 대응을 꺼냈는데요. 여당의 4선 중진, 국회 법사위원장의 대통령직 속인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있었던 만큼 이춘석 의원, 이번 논란을 가볍게 넘기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정말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아마 휴가가 아닐 겁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선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공약과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의 AI 100조 국부 펀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그 업체들을 통해서 AI의 우리 자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우리 주식에 대해서 민감한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이춘석 의원의 이런 사건들이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는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지 않고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코스피 500
공천의 지금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제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런 국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춘석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쉴드 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명백하게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특별히 예. 법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우리 국회에서의 마지막 제도 개선의 관문의 역할을 하셨고 또 국가기획위원회에서의 그런 경제 이분과에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혹시나 내부에서의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도 예외가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팩트가 최초로 보도하고 나서는 차명거래 사실이 없다라는 게 이춘석 의원의 설명이었는데 그 후에 몇 시간 뒤에 바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탈당까지 결정했는데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네. 어제 그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 명백하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예. 우리 주식하는 분들, 국민들이 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1,400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좌관의 전화,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는데 그 휴대전화를 로그인을 해가지고 주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답변입니까? 그래 국민적 분노가 치달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하루만 지난달 금요일 날 11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미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명이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4선인데 법사위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분이 경제 2분과를 담당을 하셨거든요.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경제 2분과를 했느냐. 좀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제가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어떤 미공개 정보를 본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그 중요한 자리에 간 게 아닌가. 그때 주식을 했던 종목이 뭡니까? 네이버하고 LG CNS인데 예. 그날 그 본인이 주식했을 때 AI 관련해서 국가대표 5개 기업 중에 2개 기업 아닙니까? 예. 딱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분이 법사위원장 할 때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사법부를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안 하면 특별 재판부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예. 그 뒤에 멘트가 뭐냐면 당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께서는 본인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노력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선의의 경쟁에서 이 페어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고 예. 그게 누구보다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발빠르게 조치를 꺼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탈당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는데요. 그 오늘 아침에 정 대표가 제명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언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추인 의원님, 예. 자진 탈당을 했는데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예. 등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언론의 보도나 이춘석 의원의 해명만 보더라도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혹 수준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미 팩트는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났고 이것을 빠져나갈 해명할 루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에서도 빠르게 이 징계 절차, 그러니까 그 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저는 당에서 이렇게 일단 당에서는 제명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제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 제명까지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주도해서 추진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보통 이 정도 사안이 터지면 그래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고 좀 봅니다만 예. 지금 이춘석 의원의 행위 같은 경우는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고 그리고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뭐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한 결정을 당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재명 예.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질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패가망신의 사전의 뜻은 그 집안의 재산을 거덜내서 몸을 망친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춘석 의원의 행위는 패가망신시켜야 될 행위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보좌관 핸드폰을 잘못 가져갔다는 해명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자기 핸드폰이나 남의 핸드폰을 잡아보면 보통은 아는데 같은 핸드폰 기종이면 모르겠습니다. 제 핸드폰 기종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는 AI 수석을 만들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AI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AI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주식시장에 장난질을 한 게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단순하게 수사의 시간이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공약 그대로 지금 패가망신시켜야 될 사람은 이춘석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단체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배당을 받아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오늘 오후에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배당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장을 나오던 중에 기자들을 만났던 이 의원의 발언 이야기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SNS 올린 그 정보물 조사하면 밝혀질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예, 맞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이춘석 의원에게 당연히 취재진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처음에 해명이 보좌진의 해명이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제 핸드폰을 실수로 가져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까 김영은 의원이 말한 대로 뭐 비밀번호나 패턴 이런 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처음 해명부터가 조금 너무 무리했다라는 평가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기종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핸드폰을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주식 앱을 열려고 하면은 그때 로그인 한 번 더 됩니다. 금융 앱은 보통 이제 비밀번호나 앱을 풀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도할 때는 결국에는 또 한 번 로그인을 그 비밀번호를 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3번에 대한 그 로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져가서 거래를 하는 게 납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차명 거래를 대신 해줬거나 아니면 정말 핸드폰을 공유하는 사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뭐 윤리감찰단에서의 진상조사로 불가능하고요. 금융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수사와 조사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특히나 자금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계좌 추적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나온 수익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어느 계좌로 또 이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다 보면은 이 핸드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의 영역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정한 그런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처음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 시간에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잘못이지만 거래를 한 건 아니다라고 차명 거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신빙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 주식을 하는 게 예. 소위 말해서 언론에 찍혔습니다. 촬영이 됐는데 그때는 특정되지 않았죠. 그냥 의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됐습니다. 그때 본인이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거죠. 근데 2번 했는데 딱 2번만 걸린 걸까요?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했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커스가 이춘석 의원한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좌관 문제입니다. 보좌관 개인정보를 이용을 했을 것 같고 제가 예. 단순히 계좌를 트는 것만 해줬다고 보지 않고 저는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보면 그 현금이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금액이. 근데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빌렸다는 그 신용이 있습니다. 신용이란 건 뭐냐면 확실하게 내가 여기에서 신용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확률이 높을수록 신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계좌 하나만 했을까? 그리고 보좌관 한 명한테만 했을까?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1억 원 정도의 주식이 있을 때 이제까지 그 1억 원의 종잣돈은 뭐였으며 그 1억 원 말고 수익을 냈을 때 또 어디로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수사기관이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많이 합니다. 한참 지나고 거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춘석 의원이 누구랑 통화를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보좌진 누구를 만났는지 이거를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은 다 압수수색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춘석 의원이 재산 공개를 한 그 현황을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이고요.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등재된 건데요. 이 재산 기준은 작년 말 기준에 등록이 된 건데 증권 내역을 보면 내역이 없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춘 의원님, 예. 이러면 금융실명법 위반 좀 명확해 보이고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하시면 의원직 상실까지도 그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렇죠. 일단 차명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내부 거래 의혹도 있죠. 그러니까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AI 국가대표를 발표했는데 예. 그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먼저 샀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춘석 의원의 재산으로 뭔가 이거를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 이 재산 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혐의가 뒤터진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직 제명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한국 지금 헌정 사상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의원직 제명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불명예스럽게 본인이 제명당하고 싶지 않다면은 의원직 자진 사퇴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기 말씀하신 혐의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봐야 될 게 경제 공동체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이 지금 의원에게 핸드폰을 줬고 그 핸드폰에 모든 비밀번호를 다 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흔히 말해서 그 정도로 신뢰관계를 형성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그 자산 같은 경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봐야 됩니다.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재산을 은닉했는데 저희가 보통 재산을 은닉하는 이유는 은닉한 재산을 어떻게 쓸지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 형성된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선거 자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어떤 로비를 용도로 썼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좌관과 이춘석 의원 모두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의 혐의를 두고 충분히 수사를 해야만 이 사건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의혹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로 장난치면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 때문에 정책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 또는 특정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어떤 리스크로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인사 의혹이 있을 때 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반응은 뭐냐면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어서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항상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잘사니즘, 먹사니즘 그런 쪽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할 포인트였죠.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정책적인 오류, 정책적인 어떤 판단 미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춘석 의원의 것은 이건 굉장히 범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정부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라는 어떤 확답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코스피 5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춘석 의원 같은 사람만 수혜를 받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 논평 짧게 들어볼게요. 정청래호의 어떤 첫 주인데 시험 때 올랐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단호하고 엄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빠르게 대처를 한 것이고요. 예.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기강을 바로 사고 내부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것까지, 지명이 됐다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김건희 특검 관련 소식은 전해지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이력 의혹에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고개 숙였던 김건희 씨.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방송에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 수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럴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씨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대통령과 동급의 비화폰 권한을 부여받아 V0로 불렸던 김건희 씨. 권력의 최정점에서 이제는 구속기로에 놓인 피의자로 전락했습니다. 예, 백앵커의 브리핑 내용 쭉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있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의혹만 해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16개 플러스 알파, 사실상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정농단 수준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이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방대한 혐의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이유가 있다면 아마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좋겠다.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자주 소환해서 할 이유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아까 속보를 보니까 내일쯤 영장 청구한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증거인멸하고 말도 계속 바꾸고 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진술 그리고 확보된 증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정권 몰락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평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실질적인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3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완고한 그 입장을 유지시키느라고 집권당으로서 면모도 다 상실해버리고 국민적 신뢰 다 잃어버렸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은 정권도 이제 물론 넘어가고 물론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도 받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집단이에요, 정당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보수가 개멸일보 직전에 이 위기 상황까지 초래한 그런 모든 단초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서 비롯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 특검 수사 본인이 출석하면서 한 얘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렇게 많은 일을 벌렸어요. 참 기가 찰 일이죠. 예. 지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하다.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가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서 했던 발언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부터 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아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좀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많이 확보된 것부터 순서대로 할 것이다라는 게 언론의 관측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 빨리 규명할 수 있는 것부터 해치우겠다라는 전략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되어 왔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이제 수사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확보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공천 개입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제법 그 수사가 진척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5개 그 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들을 일단 질문을 하고 또 시간 순서대로 또 확보된 어떤 자료와 증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건진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 최근에 새롭게 불거진 뭐 통일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특검의 또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5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로는 뭐 도저히 모자라는 거고 또 5개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5개 다룬다고 하는데 예측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뭐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그 게이트 관련한 그런 수사는 상당히 지적됐고 그 수사 보고서를 그대로 지금 이제 특검이 이첩받아 있는 상태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검찰에서 몇 년 한 거죠. 그 무혐의 결정 내린 그 부분에 대한 부실 수사 그리고 은폐 이런 부분만 특검이 제대로 짚어내고 이건 아마 기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까지 이루어진 마당이니까. 그렇지만 요 근래 이제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저는 사실상 이런 게 좀 앞으로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또 소환하고 그렇게 이 정상회담이 약속된 그런 국가라도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그건 또 캔슬이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 계획도 없던 그런 갑작스런 이제 전쟁을 치르는 국가 방문 거기에 따른 뭐 특정 건설회사의 주가 조작을 위한 어떤 그런 의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 이 통일교 관련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이 집권 세력 이 지금 정당의 위기마저도 지금 불러올 수 있는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바로 이제 영장은 치지는 않겠지만은 한 번 더 부르고 나면은 일단 신변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뭐 이 통일교 관련한 이 지금 현재 문제라든지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이런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신천지 이런 당원 이런 분들이 다 정당 개입이거든요. 정당 개입에 김건희 여사가 일정 부분 이제 가담이 돼서 윤핵관들하고 이루어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면은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낭패스럽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제가 볼 때는 내년 6.3 지방 정부 선거 이전까지 아마 이걸 끌고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가역 라이브에서도 그럼 그때까지도 계속 토론을 해야 되는 아니 이게 지금 특검이라는 게 국회에서 고도의 정치 행위의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윤석열 내란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병대 최상병 특검 부분은 일정 부분 이게 금방 이제 웬만큼 정리가 다 돼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거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46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요. 현재는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5시 46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분 전쯤 조사가 끝났고 그리고 지금은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끝났지만 지금 바로 건물 밖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조서 열람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조사, 오후 5시 46분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에 특검이 브리핑을 할 때 절반 정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100페이지 정도의 질문지 중에 절반 정도가 지났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리고 약 한 3시간도 안 돼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질문을 다 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보면 뭐 거부를 일관되게 했던지 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는 그 수사 이제 5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예. 다 완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종료한 게 아니라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좀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임하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만은 그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저는 꼼수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와 진술을 대조했을 때 저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돌려보내고, 애초에 아마 중간에 심야 조사는 아마 없을 듯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돌려보내고 추후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혐의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승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굳이 뭐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16개 플러스 알파로 점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특히. 그래서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아마 늘어나게 될 거다. 연말까지 아마 이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어쩌면 뭐 가지고 있는 그 죄질과 혐의가 너무 방대하고 나쁘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아서 일부러 뭐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서너 시간을 더 한들 예. 모든 수많은 수사 대상 의혹을 다 오늘은 다 하기가 어려울 테니 오히려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TBC 법조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이 내일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병 확보를 먼저 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 따라서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신병 확보를 먼저 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취재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가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보통 검찰 수사는요, 피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신병 확보에 자신이 있으면은 이게 수사를 오래 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병 확보해가지고 일단 구속 수감시켜놓고 이제 불려드리면 훨씬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맹태균 같은 경우는 창원지검에서 맹태균 이 자신이 벌써 이제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구속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특검이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뭐 수사 하루 만에 그냥 종결짓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섰다는 얘기겠죠. 지금 두 분의 정치 고수 모두 특검이 자신이 있어서 오히려 좀 빨리 끝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비슷하게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후 5시 46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오늘 대면 조사가 끝났고요. 현재 조서 열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서 열람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씨의 귀가 시간은 달라지겠지만 저희 방송 중에 김건희 씨가 청사 밖으로 나오면 그 모습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법조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일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말을 할지도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성태 대표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세를 의도적으로 낮춘 그런 태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이 자신이 이제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분명히 이제 차별을 가져가는 거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이게 특수공무 집행방해다, 업무상 뭐 직권남용이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란죄 그 지금 이제 재판 그 자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죄 처분이 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에 본인이 협조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거고 또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 내란죄 재판에도 뭐 나갔다 안 나갔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면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이제 형사법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피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경우든 지금 이제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또 해명하고 또 이게 풀어야 될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서 그러니까 행량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을 거고 그런 측면이라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차별화된 발언이다. 제가 볼 때는 특검 앞에서도 상당히 뭐 크게 뭐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했을 거예요. 협조적이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자신의 행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인정할 거는 인정해버리고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뭐 저는 특검 입장에서 대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내용은 많지만은. 오늘 포토라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굉장히 낮춰서 얘기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남편이 기준점이 워낙 낮아지는 바람에 남편보다는 좀 나은가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와서 허위 합격력 때문에 국민 앞에서 사과하던 모습 아까도 저희가 화면으로 봤었는데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뭐 그 드레스 코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블랙 옷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모습이 동정심 유발하는 모습 같아서 매우 보기 불편했고요. 특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죠. 인사건 뭐건 너무 많은 일에 개입을 했었고 그래서 국정농단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비아폰은 들고 다녔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숱한 그림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포대교 위에서 그 가리키면서 지시했던 그런 모습이랄지 뭐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많은 모습들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데 그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진작에 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게 수사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같은 일을 자초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욱 불쾌한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어떤 순간들을 좀 되짚어보면요. 2024년 2월 KBS와의 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2024년 11월에는 검찰총장 할 때 그때부터 제처를 악마화시켰다라고 또 감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김건희 씨를 논란 때마다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좀 계속 부인을 감쌌다. 그게 이렇게 지금 부부가 모두 피의자 신세가 된 결과를 낳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앵커 말씀하신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도와서 뭐 선거운동을 돕고 국정 운영 잘 되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라는 예. 그런 궤변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립국어원의 국정농단의 뜻을 확인하고 질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입니까? 그 점에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을 때 김건희 씨가 그 약속을 지키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내로서의 충실하겠다. 역할만. 그리고 조용히 내조만 했다면 실제로. 그런데 본인이 그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V0라고 불리우면서 온갖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약속을 지켰더라면 오늘날 이런 비극은 없었겠죠. 예. 부부가 함께 구속되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참담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의 원로그룹이라든지 이 자문그룹, 뜻있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 성패 여부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얼마나 잘 차단시킬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강단이 있고 좀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 개입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정무적 역량,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그러니까 5월달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한 6개월 지나고 정도부터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이제 개입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이미 뭐 조중동부터 그걸 갖다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는 왜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뭐 사실상 IMF를 극복하는 그런 뭐 좋은 역할을 한 대통령도 자기 아들 사명제가 다 법적인 문제에 연루됐을 때 검찰에서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도록 조치를 한 거지 그걸 은폐하고 그냥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국정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권력을 남용한 건 아니거든요.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해체하고 금융 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권 초기에 80% 넘는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도 아들이 결론은 범죄 사실에 연루되니까 추상처럼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어요.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김건희 여사를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걸 덮고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당정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년 8개월 끌고 온 겁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이거 특검 진작에 해버리고 해병대 최상배 특검 이런 걸 왜 못 했습니까? 그런 것만 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걸 감내했다라면은 이렇게 불행한 상황은 오지 않았죠.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후 5시 46분에 김건희 씨가 약 7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지금 현재는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김건희 씨가 퇴장할 때의 동선을 현장 취재진들에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퇴장할 때의 모습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고요. 오전 상황, 입장을 할 때를 되짚어보면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것처럼 건물 정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후에 승강기를 타고 12층 조사실로 올라갔는데 그 역순으로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로비로 나온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문이 아니라 건물의 다른 방향 문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인데 김건희 씨가 나오는 대로 지금 이가역 라이브 생방송 중에도 바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퇴장하는 동선을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서 열람이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막바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해지는 대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다이어리가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어서 어제 박범계 의원은 안종범 수첩을
보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표기가 있었다. 그리고 날짜도 2022년 1월 5일, 장소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이게 대선 자금으로까지 흘러갔을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뭐 이양수 의원 징계하고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예. 나도 징계해라 이러면서 막 반발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지금 당대표 후보하고도 뭐 하남자 하수인 이러면서 서로 공방까지 하다가 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지금 굉장히 침묵하고 좀 안 보여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일단 부인은 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통일부터 1억을 받았을 때는 윤종호 씨가 직접 그 오찬 자리에서 전달을 해준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단 본인이 착복을 했다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일단 대선 캠프로 갔다면 불법 대선 자금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 5일 날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참석한 통일교 행사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참석하게 하는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캠프 내부에서도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가는 거는 조금 이거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권성동 의원이 표가 300만 표다, 통일교가.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석하게 됐다는 그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후에도 또 뭐 한학자 그 총재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이거는 뭐 그동안 나왔던 건진 법사를 통한 목걸이, 통일교의 어떤 민원 해결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민의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뭐 내란에 버금가는 그런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으로까지 번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큰 거 한 장 서포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난 2022년도 그러니까 대선 불과 3개월 앞둔 그런 시점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가장 핵심인 이제 권성동 의원이 바로 이제 통일교 2인자에게 뭐 결국은 이제 저는 그 식당이 대충 어딘지도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구체적인 다이어리의 기록 내용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뭐 법원에서도 증거로서 상당히 그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이 지난 31일자에 이제 본인 전혀 그런 여기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 그 해명 이후에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아무런 지금 현재 그게 대응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사로운 어떤 이게 검품에 이렇게 현혹되고 유혹될 그런 선수는 아닌데 이제 저 통일교 2인자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런 또 이제 사안까지도 정황까지도 제시하고 또 이제 뭐 어제 특검에서는 또 이제 한학자 총재를 갖다 직접 만나는 데서 두 번 절하고 또 쇼핑백에 뭐 그런 걸 또 전달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작업으로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유추가 되면은 이게 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진작에 전련해내지 못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 안타까움 속에서 앞으로 이제 더 큰 어려움은 저는 가중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뭐 통일교 2인자 윤본부장 그 진술대로 흘러가지 않길 바라는 심정인데 특검 입장에서는 딴 사람도 아닌 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큼쯤 이제 특검에서 증거라든지 사실을 뒷받침할 그런 진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섣부른 이런 뭐 피사실 공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건데 저도 뭐 이 수사 내용을 지금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달 31일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라고 해명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로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의 해명이기 때문에 같이
전해드립니다. 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조사가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조서 열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룸 통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엄마 늘 말했어. 먹는 건 푸짐해야지. 그래서 손 큰 진 비빔면. 아낌없는 재료로 맛은 벅차고 양은 그득해. 오뚜기 진 비빔면. 매력있다. 저처럼 활력이 넘치고 싶으시다고요? 옛 건강문헌 속 그 원료 마가보감 아직 모르세요? 마가보감. 강한 생명력의 귀한 원료 정교한 연구 황금배합 마가목의 힘을 깊이 있게 담은 마가보감. 진하고 강인하게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마가목의 힘을 믿으세요. 마가보감 프리미엄. 마가보감 프리미엄.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사상 첫 공개 소환. 16개가 넘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건희 씨의 이 발언이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김 씨 주변엔 세금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배치된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날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라며 명태균 씨와 국회의원 공천을 논의하는 그 음성이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엔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건진법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보석을 건넸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민들이 품은 의문에 답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행동을 더 조심했어야 하는 사람의 뒤늦은 자세 낮추기가 계산된 전략으로 보이는 건 이런 이유일 겁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우리 가족 뉴케어. 다들 모였지? 어젯밤 하나 남은 내 뉴케어가 없어졌어. 응? 그걸 누가 건드려? 너 네가 먹었지? 나 운동하고 사 먹었어. 저희 같이 마셨어요. 우리 범인 아니야. 난 우리 딸 거 마이키즈 맘만 봤는데. 다들 아니잖아. 자기가 잘못 알았겠지. 가족이 먹는 게 아까워. 분명 하나 있었는데. 아, 요즘 좀 똑똑해진 것 같단 말이지. 아, 깜짝이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다. 생애 주기에 맞춘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